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스 한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한화투자증권 글로벌 리서치팀에서 중국을 담당하고 있는 정정영 연구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우리 정정영 연구원이 중국에를 다녀왔습니다. 추석 요 근처에 다녀와서 상하이도 가고 상하이의 디즈니랜드도 가고 그리고 하이난성 면세점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실제로 중국이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리포트 내셨잖아요. 네, 네네네. 리포트 되게 자세하게 냈고 이 리포트 낸 결과를 가지고 우리 기관 투자자분들이나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관심도 많고 일정이 많이 잡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쁜데 나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 국경절 연휴 전에 다녀왔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 전인데 그리고 하이난하고 상하이 이렇게 정했잖아요. 장소를. 네, 맞습니다. 시기하고 장소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정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출장을 처음 계획했던 때부터 그 9월 말에 다녀올 때까지 사실은 상하이와 하이난, 그리고 사실 상하이 같은 경우는 경제 도시라고는 불리긴 하지만 제가 잡았던 출장의 테마 자체가 저는 사실 어쨌든 데이터를 보고 그걸 가지고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입장인데 제 스스로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데이터와 그리고 제가 글로 보고 있는 현재 글로벌 상황들, 중국의 경제가 정말 실물단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지를 저는 꼭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난해 중국 경제를 통틀어서 충격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하이를 꼭 방문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하이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에게도 사실은 꽤 많은 시간과 꽤 많은 비용을 들이고 여행을 가야 하는 곳입니다. 네. 예시를 들면 상하이에서 그 하이난에 있는 지역으로 비행기 타고 넘어가는 데만 해도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렇군요. 아, 4시간 기네요, 정말. 예. 네. 그만큼 중국인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나서 놀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과연 저희가 소비가 위축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활기가 띄어지고 있는지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특히나 그 저희의 추석 그리고 중국은 이제 국경절 연휴인데요. 장기 연휴 시작 전에 그 연휴를 준비하는 모습이 어떤지가 굉장히 좀 궁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꼭 두고 제가 이번 출장을 다녀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정연구원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뭐가 있었냐면 상반기에 중국 관련된 애널리스트 분들이 되게 중국을 많이 갔었고 주로 상해나 북경에 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는 뭐 애널리스트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반기는 작년에 제로 코로나 해제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중국이 좋아진다는 코멘트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을 만나는 것이 의미가 있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미 그 당시에 기대가 조금 무너졌다라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로 우리가 이걸 그라운드 디깅 리서치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을 만나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가지고 저희의 판단, 데이터를 맞춰보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상하이하고 상하이의 디즈니랜드 그리고 하이난 면세점은 매우 좋은 장소였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시기적으로도 휴가 때 전에 이럴 때는 사실 소비가 아주 많이 올라오는 경향은 없기 때문에 이럴 때 가면 실제 소비가 좋은 걸 알 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잘 다녀왔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 그 결과를 말씀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난 갔다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이난 갔다 온 얘기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인천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는데요. 직항이 2019년까지는 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사라졌고 지금 다시 한번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이제 예약을 하는 시점에서는 직항표를 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갔냐면 인천에서 상하이로 갔고요. 상하이에서 중국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하이난으로 넘어왔습니다. 즉 제가 하이난을 간 방식은 중국인들과 같이 넘어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날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따지면 추석이죠.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 주말이었습니다. 근데 상하이에서 하이난으로 넘어오는 제가 탔던 비행기에서는 이미 만석이었던 거죠. 즉 중국인들도 장기 연휴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충분히 본인들만의 연휴를 시작하고 있었던 거고요. 제가 도착했을 때도 이미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그 전주나 혹은 제가 도착하기 직전에 이미 와서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사실은 그 연휴 시즌밖에 못 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갔다 온 건데
그 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 소비를 하겠다라는 열기가 저는 확인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면세점을 방문을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 면세점에서도 중국인들의 방문과 그리고 그들의 씀씀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방문했을 시점에서는 사실 꽤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출장 가기 직전에 중국 관련된 뉴스들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모든 공간에 사람이 꽉 차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일부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분들이 본인들의 SNS의 계정을 통해서 중국의 일부 빈 공간만 이제 찍어가지고 사진을 게재하면서 중국의 경기 활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겁을 먹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가서 본 거였는데 네.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예상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면세점에 몰려 있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픈런을 대기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특히나 그 오픈런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아침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여행을 가서 면세점에 들러야겠다라고 해야만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이 저는 하이난 면세점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시기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픈런으로 사람들이 많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TV에서 보나 언론에서 보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나 되게 중국의 소비가 안 된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지만 실제 가서 보면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하이난섬은 그렇게 되고 상하이는 사실 중국 최대 도시이죠. 네, 맞습니다. 북경보다도 더 큰 도시가 맞는 거죠. 최대 도시고 거기서 좀 가면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아시아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놀이동산이 있기 때문에 소비도 그렇고 실제 사람들의 행동까지도 잘할 수 있는 도시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상하이에서 두 군데 다 가본 거잖아요. 네, 디즈니랜드도 가보고 실제 상하이 도시도 가보고 어땠었나요? 네, 일단 상하이도 제가 이제 도착하자마자 사실 제일 먼저 했던 게 지하철을 타는 거였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3, 4, 5월, 6월 그러니까 2분기 동안 상해라는 지역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자유를 이제 뺏겼었고 봉쇄 형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격이 혹시라도 아직 뭐 소비 심리라든가 경제 활성화 단계에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우리나라 분들에게 이제 지하철 타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국에선 혹시나 특히나 상하이는 그런 충격이 남아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하이 가자마자 첫 일정을 지하철을 타는 거였는데요. 제가 출근 시간을 좀 피해서 1시간 정도 이후에 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꽉 차 있었고요. 게다가 제가 제일 걱정했던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든가 조금 더 조심스러운 모습들은 오히려 많이 사라진 상태가 됐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상하이가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지하철을 타고 제가 디즈니랜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디즈니랜드도 사실 개장 이후에 1시간 이후에 제가 도착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 줄을 서서 최종 입구까지 들어가는데 제가 30분 정도가 더 소요가 됐어요. 근데 제가 중간중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장기 연휴가 시작되기 전이었고요. 제가 갔던 날 시간은 화요일 오전 시간대입니다. 즉 평일 오전 시간대였는데 제가 입장 1시간 이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줄을 서서 입장을 했었어야 됐고요. 제가 기억 속에서 가장 많이 남는 건 뭐냐면 입구에 들어가자마자입니다.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너무 길게 줄을 서 있길래 이게 어떤 줄인가 하고 따라가 봤더니 입구 바로 앞에 기프트샵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프트샵에 사람이 너무 안 들어가길래 제가 그 앞에 서 있는 매장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한정판이 출시가 됐고 그래서 그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잘라서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1인당 구매 수량까지 제한해서 지금 사람들을 입장시키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미 개장한 지 1시간 반 이후에 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 있었고 그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한정판을 사기 위해서 본인들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소비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면 이런 모습도 나오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을 하자마자 사실은 그렇게 돈을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제가 한 3, 4시간 머무르면서 여전히 사람이 많은 부분을 확인했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쓰겠다라는 중국인들의 의지가 저는 사라졌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하이에서도 시내에서든 뭐 디즈니랜드에서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또 우리나라 분들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워낙 메모리 잘 팔고 반도체의 나라이니까 이 애플하고 화웨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iOS, 안드로이드와 관련해서 뭐 누가 잘 팔고 있냐 또는 뭐 아이폰을 못 사게 하는
뭐 외국산 브랜드를 뭐 금지령 이런 것도 있지 않냐. 뭐 애국 소비가 돼서 외국 것들은 전혀 안 팔리지 않냐. 이런 걱정들이 있었잖아요. 실제 가보니까 이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가기 직전에 이제 애플이 신제품을 내고 그다음에 화웨이도 신제품을 발표를 하고요. 그 과정 중에 뉴스가 나왔던 게 중국이 뭐 국영기관 혹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아이폰을 포함한 외국계 브랜드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이제 금지령을 내렸다. 네. 이런 뉴스가 이제 나왔죠. 중국 정부는 이제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그럴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중국 정부가 분위기를 만들면 중국인들마저도 여기서 애국주의가 반영이 되면서 애플은 완전히 소외가 되고 네. 화웨이로 쏠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대부분의 여론이 형성이 됐었는데요. 제가 가서 봤던 그 시점에서는 사실은 애국주의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제가 하이난 면세점에서도 애플과 화웨이 매장을 갔었고요. 상하이 난징루에 있는 곳에 애플과 화웨이 매장도 갔었는데 둘 다 똑같이 사람은 많았었습니다. 둘 다 애플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애플 매장 가서 애플을 사서 나오는 모습까지 봤고요. 화웨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가서 매장 가서 물건을 사서 나오는 것까지 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극히 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걸 애국주의로 비교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게다가 저는 이번에 애플과 화웨이 여기에 더해서 샤오미까지 최근에 한 9월, 10월 달 신제품을 공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이런 중국 하면 떠오르는 주요 스마트폰 브랜드들이 신제품을 출시했던 효과가 저는 과거와 달리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중국에서 업데이트되고 있는 뉴스가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 초만 하더라도 내년에 예상 출하량을 7천만 대로 잡았는데 지금 한 보름 만에 1억 대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뉴스 보도까지 나온 상태고요.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엊그저께 이제 신제품을 발표를 했는데 이미 알리바바 혹은 징둥과 같은 플랫폼에서 신기록을 연이어서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량 규모로도 판매 규모로도. 저는 지금 애플, 화웨이를 애국주의 관점으로만 뭔가 뜯는다라기보단 오히려 스마트폰 시장의 바닥을 만들어주는 분위기를 이 주요 브랜드들이 해주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주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연권이 얘기한 포인트가 매우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가 정말로 중요하고 특히나 10월 수출이 오랜만에 뭐 플러스가 나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9월 달 중국의 스마트폰 수출도 오랜만에 플러스가 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많이 파는 안드로이드를 채택한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나 전기전자 업종에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연권이 굳이 애플하고 화웨이까지 비교해가면서 얘기를 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희는 보고요. 그럼 이제 상하이 갔고 하이난도 갔고 애플 화웨이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나면 너무 아쉬우니까 네. 뭐 사야 되냐, 어떻게 네. 해야 되냐 얘기해 주시죠. 저는 뭐 이번 영상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는데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중국 경기에 대한 신뢰가 꽤 약했던 시즌에서 점차 다시 강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대부분의 지표가 지금 6월, 7월을 저점으로 8, 9월에 의미 있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나 3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경제가 다시 꼬꾸라진다라기보단 완만한 회복세가 나올 거다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아무래도 경기의 반등이 아주 일시적인가 보구나라는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가를 섹터별로 한번 더 뜯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섹터들이 중국 경기를 불안하게 만들어주고 있느냐를 봤더니 오히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을 포함한 금융 그리고 부동산 저희가 계속 리스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부동산이 최근에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중국장이 덜 오르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오르거나 덜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즉 지금 중국의 경기가 부동산을 기점으로 계속 안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주식시장은 여기에다가 자금이 쏠리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좀 약해져 있는 부분은 IT 테크, 그러니까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그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관점입니다. 사실 이거는 성장성이 떨어진다라기보단 저는 개인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노이즈가 좋은 내용이 나왔다가 나쁜 내용이 나왔다가 이러한 소식들이 좀 변동성을 키우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주가가 바라보고 있는 건 중국 경기가 정말로 살아나주고 있구나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중국을 떠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역사상 없었던 3개월 연속 외국인들의 순유출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금의 방향이 다른 부분, 그러니까 순매수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명백히 은행, 본토도 마찬가지고 홍콩의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이 은행주를 중심으로 경기 민감주는 계속 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금 더 연말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중국 정부의 개입 강도도 강해질 거고요. 네. 어떻게 해서든 내년 3월 양해가 되기 전까지 중국의 경기를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그림은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경기 민감주 관련된 업종들,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그리고 좀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간다면 경기 소비재까지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연구원이 저희 10월 달에 의견이 중국이 비중 확대였는데 10월 달은 중국이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특히 본토는 오히려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았고요. 이번 달 저희 그 월보에서도 중국의 좀 강도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저희가 원래 그 월보 자료를 낼 때 4종목, ETF 4개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은 미국이 시총이 훨씬 크기 때문에 미국이 3종목이 들어가고 중국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중국이 미국보다 조금 좋다라고 느낄 때 중국이 2개, 미국이 2개가 들어가는데 이번엔 저희가 중국 종목을 3개를 넣고 미국은 하나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최근에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미국에서 안 좋거든요. 그에 비해서 중국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비가 있다라고 저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연권이 그런 식의 전략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연권도 정말 바쁜데 나와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